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네 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을 앓는 환자라면 치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통풍과 거의 틀림없이 동반되는 만성질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통풍이라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나 복용하고 술을 자제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건강에 대한 다양한 개념까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했듯이 유산이 증가하면 통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사성 만성질환이 함께 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통풍을 앓는다고 해서 달랑 통풍 하나만 집중해서는 병을 이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느새 다른 많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통풍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통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대사, 즉 신진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봅니다. 대사증후군인 사람이 한국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고요산 혈증과의 관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 통풍 환자는 찾기 힘들며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사증후군도 갖고 있으므로 통풍과 대사증후군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을 단 하나로 좁히면 인슐린 저항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호르몬 100여 종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통풍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단연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지방, 단백질 등 에너지 대사를 총체적으로 조절하여 통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인체가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 정상적인 대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혈중 인슐린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곧바로 요산 수치가 오릅니다. 반대로 요산 수치가 상승되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통풍 환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슐린 저항성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몰라서는 통풍을 치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다른 개념은 신경을 덜 쓰더라도 인슐린 저항성만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통풍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중 인슐린 양이 증가하면 몸은 혈당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여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합성하여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을 비롯한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 모든 문제의 시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유발된 내장 지방은 과도하게 쌓일 경우 염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곧바로 유산 수치를 올려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풍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내장 지방이 감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 강의에서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외형상 두 지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염증 질환입니다.
급성염증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발작이 가라앉은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여러 관절을 손상시키면 물론 다른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통풍 환자는 염증으로 고생하니까 염증 반응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급성으로 일어나는 염증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며 염증은 아주 중요한 선천 면역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염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염증과 같은 선천 면역과 태어난 후에 취득하게 되는 후천 면역의 다른 점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5가지 증상과 급성 염증 및 만성 염증의 차이점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온갖 질환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이 무엇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산과 염증과의 관계, 통풍과 만성 염증과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많은 학설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도한 활성산소가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통풍 역시 과도한 활성산소로 인해 심한 염증이 발생하고 전신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외부와 내부 요인으로 나눠서 각각 알아본 후 활성산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활성산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과도한 활성산소는 어떤 작용을 하여 인체를 파괴하고 어떻게 만성질환을 유발하는지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통풍과 활성산소에 대해 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산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암과 통풍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90%를 유발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산화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리 몸이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항산화 효소, 그리고 외부에서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인 요산의 역할을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항산화제이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항산화제와는 정반대의 악역을 하는 산화제로 변해버리는 두 얼굴의 요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산이 과도할 경우 통풍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만을 초래하여 온갖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만은 의지가 박약해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 폭식을 하고 게을러서 활동을 잘 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비만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고 호르몬의 이상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3개의 호르몬은 인슐린, 렙틴, 그렐린인데 인슐린은 대사 전반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고 렙틴은 포만감을,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계속 허기가 져서 충분히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폭식 뒤에는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 따라오게 되겠죠. 이 강의에서는 렙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지, 그리고 렙틴 저항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통풍의 원인이 되는 내장 비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산 증가는 오직 통풍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요산은 통풍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임이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5편에서는 통풍과 함께 오는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에 이어 환자 수가 2위인 고혈압은
50만 정도인 통풍에 비해 훨씬 많은 1300여만 명의 환자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이렇듯 폭증한 것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폭증한 가장 큰 이유는 고혈압의 기준이 끊임없이 낮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88년 제정되었던 140에 90이 아직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지만 미국은 2017년 이 수치를 130에 80으로 낮춤으로써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이 32%에서 46%로 폭증했고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황고혈압제 치료의 강도와 처방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고혈압 기준을 낮은 쪽으로 조절하는 이 조치는 혈압 강화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에게는 물론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었죠. 한국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을 뿐 미국과 동일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국민 건강을 핑계로 기준을 낮추면서 또다시 엄청난 환자를 추가로 양산할지 모릅니다. 요산 수치는 통풍 못지않게 혈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아직 콩팥이 손상되지 않은 젊은 고혈압 환자에게 요산 저하제인 알로퓨리놀을 처방하자 바로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풍 환자 4분의 3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통풍과 고혈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통풍만큼, 아니 오히려 통풍보다도 더 요산 수치에 민감한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통풍 환자의 4분의 1이 2형 당뇨병 환자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고혈압만큼은 아니지만 요산 수치 상승은 당뇨병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요산 수치가 상승하고 결국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기도 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통풍이 생기거나 2형 당뇨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풍과 2형 당뇨병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게 당뇨병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동일한 발병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다른 질환이 줄줄이 따라올까요? 요산이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사질환과 통풍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지방은 간이나 췌장, 그리고 내장에 쌓이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일 경우 지방간이라고 하며 요산 수치가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 환자는 지방간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거의 혹은 전혀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통풍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 그 근본에는 몸을 지방 축적 모드로 바뀌게 하는 높은 요산 수치가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을 배출하는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산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 요산을 과잉 생성했다기보다는 콩팥을 통해 요산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다는 것은 콩팥의 기능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의 절반은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있고 신장결석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높은 요산 수치로 인해 콩팥이 손상되고 콩팥이 손상되면 요산 배출이 원활치 못해 다시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서 통풍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통풍 환자에게 콩팥은 가장 중요한 인체 기관입니다.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에 잘 걸릴까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도 위험성이 커지지만 통풍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높아진 요산 수치로 인해 생긴 요산 결정이 관절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을 비롯한 혈관 구석구석에 침착되고 이 결정을 외부의 적으로 생각한 면역체계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해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들러붙어 혈관벽을 좁히거나 막히게 만들어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병 중에서 통풍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통풍을 앓으면서 심근경색증을 겪은 환자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에 대한 필수 개념과 통풍에 동반되는 각종 만성질환을 주제로 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통풍은 물론이고 통풍과 관련된 많은 만성질환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선택한 후 저의 카톡 아이디인 골뱅이 통풍을 입력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골뱅이를 앞에 붙여주세요. 통풍을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물어볼 수 없어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